안녕하세요. 뇌균형 연구소 이승용, 김민정입니다. 지난 시간 알려주신 아킬레스건을 파악하라. 저 그거 실천해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아킬레스건을 파악하고 생활하니까 감정 조절에 많은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 안 나신다고요? 아직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 내용 다시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잠시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저희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나요? 지난 시간은 훈육 진행 전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실제 스킬, 훈육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훈육 방법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스킬. 그럼 빨리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기준 설정입니다. 훈육이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으로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틀의 기준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뜨거운 물체를 만지는 등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제지해 주거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 주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규칙을 어겼을 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누구든 동일하게 훈육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르쳐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방심은 잠깐, 상처는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전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이 영유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영아 아동들, 유아 아동들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알려주시면 돼요. 이제 단 영아 시기의 발달 과정 중에서는 우리 중심근육과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이런 던지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때는 그 던지는 행위 자체를 막아주기보다는 던져도 괜찮은 거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제 말랑말랑한 공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자꾸 높은 데 위에 이렇게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트램펄린 같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기본적인 방법들이죠. 네. 던지고자 하는 욕구를 놀이활동으로 전환시켜줘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저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기준은요, 이제 안전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 질서나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준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치기를 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이제 제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가 아이한테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훈육에도 기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기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동들 중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서로 바라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만. 가장 고쳤으면 하는 거 한 가지. 저는 막상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센터에서 부모 상담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똑같이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스마트폰이에요. 더 하고 싶다고. 자꾸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규칙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대한 거를 이제 행동 수정 요법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스마트폰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우선 부모님이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을 먼저 적어주세요. 어디 A4 용지 같은 데 적어주세요. 반대로 아이한테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딱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재자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없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는 1시간 했으면 좋겠어. 아이는 2시간 했으면 좋겠어. 중간에서 만나요. 1시간 30분.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준 설정한 거를 아이 눈높이에 보이는데 다 붙여놓으세요. TV 밑에, 컴퓨터 책상 앞에, 화장실, 냉장고, 현관, 모든 동선에 하루 1시간 30분. 그리고 핸드폰 어플에도 사용시간 제한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그 이상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해서 1시간 30분을 딱 맞춰서 지켜서 했다.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유지가 되면서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즉각적인 보상은요, 물질적인 거 말고요, 그래도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칭찬 스티커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개를 모았다. 그럴 때는 그때는 물질적인 보상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지켰을 때 보상, 어겼을 때는 처벌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어떤 처벌로 해주는 게 좋냐?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스마트폰. 네. 그렇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아니라 1시간 20분, 10분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지고 플러스를 시켜준다든지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게 우리 행동 수정을 우리가 맞춰나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꿀팁인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부모님과 아이 각자 원하는 한 가지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자. 두 번째, 규칙을 지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어긴다라고 하면 원하는 것을 제한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가로 규칙을 지키며 스티커를 주고 일정 개수를 모은다고 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주자.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너무 잘 이해해 주셨고요. 정리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핵심은 안전, 기준, 규칙인 것 같은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러한 노력 없이 아이가 바뀌길 바라는 것은 사실 도둑심보죠. 그래서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공 가능한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변화된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훈육에 있어서만큼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렇게 규칙을 정하고 훈육을 하는데 간혹 아이들이 흔히 뒤집힌다라고 하죠.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과잉 행동, 부정 행동들을 보일 때에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알찬 정보네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